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믿을 건 원자력 에너지뿐.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뉴스 코멘터리 시작합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생활 속에 녹아들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만 발전하고 전력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혁신적인 AI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력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테마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중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발전의 수혜 산업으로 떠오르는 원자력 산업. 오늘은 그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의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원자력 ET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산업용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가 높아진 만큼 미국의 평균 전력 단가 추이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한 번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챗 GPT는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미지 생성은 텍스트 생성보다 60배의 전기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AI가 더 많이 실생활에 활용될수록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2,700개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4% 이상을 소비했다고 하는데 2026년이 되면 6%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AI 산업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만큼 AI 시대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활한 전력 공급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탈원전을 선언하며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 설립이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효율 조조 등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자니 탄소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원전 정책을 표명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탈원전이 끝나고 친원전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고 효율적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이라는 안정성 문제가 큰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기존의 원전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소형 원전, 즉 SMR입니다. 원전은 안전사고 말고도 출력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SMR은 가압기, 냉각제 펌프, 증기 발생기, 핵연료 등의 구성 요소를 하나의 모듈 안에 조립하여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런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최근에 건설된 신고리 4호기 전기 출력이 1400MW라고 한다면 SMR은 보통 300MW 수준으로 출력이 기존 원전 대비 5분의 1 수준입니다. SMR은 자연 대류만으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 내부로 강제 대류용 대형 펌프가 불필요하며 초대형 노심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고압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로 분류되는 외부 냉각수 문제도 당연히 생략이 됩니다. 때문에 SMR을 굳이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 입지 선정이 일반 원전에 비해 훨씬 자유롭습니다.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적고 모듈 형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은 우라늄 광물을 채굴하고 유통하는 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우라늄 연료를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연료 펠릿을 제조하는 연료 제조 기업, SMR 기업과 같이 원자로를 설계하고 원자로 코어, 제어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기업,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 그리드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핵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 등 원자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기업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로 비중은 전 세계 7% 수준이며 우라늄 채굴 및 생산부터 원전 설계와 건설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하기엔 국내 투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SMR 설계 기업들도 해외 기업이 비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까지 투자를 확대하여야만 합니다.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ETF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비중 30%, 글로벌 비중 70%로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을 포함 전 세계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66.3%로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 중이며 최근 1개월, 3개월 성과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 이제 AI 시대가 시작 단계라면 에너지 관련은 시작도 않은 시점입니다. SMR이 상용화되는 그날이 무척 기다려지는 건 왜일까요? 이제는 투자해볼 만한 시점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